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대체 얼마가 있어야 더 이상 돈을 모으지 않아도 될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다다익선이라며 막연하게 10억, 20억 같은 큰 숫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나의 행복을 무한정 미루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조건 아끼고 모으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지점에 도달했다면 이제 그만 모으고 오늘 번 돈을 오늘 나를 위해 100%다 써버려도 된다는 이른바 저축으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딱 시드머니 3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3억 원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바리스타 파이어족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시드머니 3억을 투자해 당장 매달 꽂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고배당 ETF인 JPQ 같은 커버드콜 상품에 3억을 투자합니다. JPQ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대략 연 9%에서 11% 사이의 배당 수익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치인 연 10%의 배당 수익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드머니 3억 원을 JPQ에 넣었을 때 연 배당률 10%, 배당 소득세 15%를 떼고 나면 매달 우리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은 세후 212만 5천 원이 됩니다. 약 213만 원에 가까운 이 돈, 혼자 검소하게 살아가기엔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생활비를 소소한 아르바이트로 채우며 당장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달콤한 현금 흐름 뒤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드머니가 성장을 멈춘 박제된 숫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커버드콜 상품은 지수가 오를 때 그 상승이익의 상단을 제한하는 대신 배당을 주는 구조입니다. 즉, 나스닥이 30% 폭등해도 내 시드머니 원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주 조금 오르는 데 그칩니다. 반대로 시장이 급락할 때는 커버드콜 또한 원금이 함께 깎여 내려가죠. 결국 20년 뒤에도 여러분의 시드머니는 3억 원 근처에서 맴돌거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해 그 가치가 처참하게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 3%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0년 뒤에 3억 원은 현재의 1억 6천만 원 수준의 구매력밖에 남지 않으니까요. 겉으로는 매달 212만 원을 받으며 여유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내 미래 자산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우아한 파산의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두 번째인 코스트파이어족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시드머니 3억 원을 절대로 생활비로 빼쓰지 않습니다. 당장의 배당금 212만 원보다 더 큰 가치인 복리의 마법의 모든 것을 겁니다. 3억 원을 배당주가 아닌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우량한 지수 성장에 온전히 묻어둡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을 통해 벌어들입니다. 그럼 똑같이 계속 일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스트파이어족은 월급에서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저축을 단 1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드머니 3억 원이라는 엔진이 이미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풀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40살에 시드머니 3억 원을 모은 직장인의 케이스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미국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매년 평균 3%씩 발생하는 물가 상승률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순수하게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실질 수익률 7%로 인생을 설계하는 거죠. 40살인 여러분이 3억 원을 시장 지수에 묻어두고 오늘부로 저축을 영원으로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 뒤인 50세의 이 시드머니의 실질 가치는 약 6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은퇴를 고민할 60세가 되면 여러분의 계좌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도 무려 12억 원이라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은 사고 싶은 것 사고 여행 다니며 월급을 100% 다 썼는데도 말이죠. 60세에 12억 원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연 4% 법칙에 따라 매달 현재 가치로 400만 원씩 평생을 써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 당장의 배당금에 기대어 자산 성장을 멈춰버린 바리스타 파이어족은 20년 뒤 실제 구매력이 현재의 1억 6천만 원 수준으로 반토막 나게 됩니다. 앉아서 배당금만 챙기는 사이 코스트파이어족과의 실질 자산 격차는 무려 10억 원 이상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공격적인 나스닥 100에 투자했다면 결과는 경이로워집니다. 물가 상승 3%를 고려한 나스닥의 실질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12%라고 가정해보죠. 40세에 시드머니 3억 원을 나스닥 지수에 넣어두고 저축을 멈춘다면 10년 뒤인 50세에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약 9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는 시점에는 무려 29억 원이라는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단 한 푼의 추가 저축도 하지 않았는데 나스닥이라는 엔진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은퇴 시점에 30억에 가까운 자산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핵심은 시드머니 3억 원이라는 임계점을 넘긴 자본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노동 없이도 스스로 불어나는 자가 동력을 갖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이해하고 나면 심리적인 상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미래가 불안해서 현재를 희생하지만 내 시드머니가 20년 뒤에 12억 혹은 30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내가 버는 월급은 오롯이 현재의 나를 위한 축제 자금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태도도 극적으로 바뀝니다. 상사가 짜증나게 하거나 회사가 위태로워 보여도 예전만큼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버는 이 월급은 미래를 위해 쪼개야 할 숙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주는 보너스인 셈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출근하더라도 생존을 위해 억지로 버티는 사람과 이미 노후는 끝났고 오늘 더 잘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심리적 자유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노동은 생계형 노역이 아니라 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분 좋은 옵션이 되는 겁니다. 저축을 멈춘 뒤 번 돈을 다 쓰기로 했다면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써야 가장 가치 있을까요?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행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60세의 통장에 찍힌 1억보다 40세의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의 기억이 인생 전체의 행복지수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40세의 당신은 튼튼한 두 다리로 세상을 걸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공유할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70세의 당신에게 억만금이 주어진들 그때의 감동은 지금과 같을 수 없습니다. 고스트파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바로 이 경험의 자산을 축적할 기회입니다. 매달 기계적으로 적금 통장에 넣던 그 돈으로 운동을 배우고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고민 없이 사세요. 그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동을 즐거운 취미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내 노후는 이미 30억짜리 나스닥 엔진이 책임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부장님께 받는 잔소리조차 내 오늘 저녁 스테이크 값을 벌게 해주는 배경음악이구나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집도 있고 3억도 있어야 한다는 소리냐, 그럼 그냥 부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장치는 거창한 자가주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주거의 안정성입니다. 그것이 전세 보증금이든 혹은 매달 감당 가능한 수준의 원리금을 내는 대출 낀 내 집이든 내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최소한의 환경만 갖춰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3억 원이라는 시드머니 엔진은 내가 늙어서 일을 못할 때를 대비한 강력한 보험이지 지금 당장 모든 리스크를 막아줄 천하무적의 방패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한 실손보험 하나, 그리고 서너 달 정도의 생활비를 버텨줄 소액의 비상금, 이 정도의 우산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저축만 하며 기다리다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3억 원이라는 시드머니가 확보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셔도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살아가면서 채우면 되지만 젊음의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다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오감과 경험에는 분명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아둔 시드머니 3억 원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만 시간의 노동을 대신해줄 무형의 분신을 고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 분신들이 밤낮 없이 시장에서 일하며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미래에 저당 잡힌 노예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계산기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코스트파이어 숫자를 확인하세요. 만약 3억 원이라는 시드머니 임계점을 넘으셨다면 오늘부로 과도한 저축을 멈춘 뒤 진짜 인생을 시작하세요.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녕을 동시에 거머쥐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미래의 명확한 기준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부자의 비밀이었습니다.